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여러분은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난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일 우리와 많이 다른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샘도 처음부터 난민은 아니었으니까요. Save the Children, The Voice, 에피소드 4. 파괴된 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부터 올려요. 아이부터. 얘 탈수 증상이 심해요. 물을 가져와요. 빨리요. 전 지중해 구조선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곳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7, 8살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평생을 전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어른들도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극한 상황조차 이 아이들에게는 어느덧 일상이 되었죠. 얘야, 괜찮니? 말할 수 있겠어? 제가 만난 그 소녀는 6살 정도 돼 보였어요. 구조선에서 마주하는 여느 아이처럼 소녀 역시 흠뻑 젖은 채로 텅 빈 산소통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몸은 부들부들 떨렸죠. 물 좀 마셔볼래? 얘야, 이름이 뭐니? 아메나. 우리 엄마 어딨어요? 엄마. 엄마는 바로 옆배에 계셔. 걱정하지 마. 이름이 아메나라고 했지? 그래, 아메나. 넌 어디서 왔니? 전 사실 아메나란 이름을 듣고 바로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면서 물었죠. 다마스쿠스. 그 애가 다마스쿠스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금세 눈물을 훔쳤죠. 그래, 아메나. 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아저씨도 다마스쿠스에서 왔단다. 걱정 마. 엄마가 오실 때까지 아저씨가 아메나 옆에 있을게. 고향의 이름을 내 입으로 불러본 것이 얼마 만일까요? 혹여나 부르면 돌아가고 싶을까봐 부르지 못했던 나의 나라 시리아. 살기 위해 잠시 숨겨야 했던, 애써 잊어야만 했던 우리의 언어.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땅. 꿈만 갖고 아득했던 그곳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다마스쿠스에서의 삶은 평범했어요. 저는 NGO에서 일을 했고 아내는 생물학자였어요. 퇴근 후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고 외식도 자주 했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여름 별장에서 휴가를 보냈을 때예요. 저희 아버지는 사과나 체리 같은 과일나무 몇 그루를 키우면서 소일거리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집안 수영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으면 저와 아내는 나무 아래에서 바비큐를 굽곤 했죠. 사방은 체리나무 향기로 가득했고 음악은 어디에나 흘러넘쳤죠.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춤을 췄어요. 길고 더웠던 시리아의 밤. 익어가는 케밥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아내의 환한 미소. 정말이지 지상 낙원 같았어요.
네, 사무국장님. 사람들을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현재 난민 캠프에 식수랑 식량 모두 충분히 배급됐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리아에도 이라크 폭격을 피해 도망쳐온 난민들이 있었어요. 저는 NGO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일하며 국경 근처 난민 캠프를 돌봤죠. 이 일은 곧 제 열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압둘라가 제게 물었죠. 야, 쌤. 난민들 돕는 일 힘들지 않아? 힘들긴. 나보다 난민들이 더 힘들지. 참 안 됐어. 이유도 모르는 전쟁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야 한다니. 에이, 그러게 말이야. 저는 모든 걸 잃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런 일이 제게도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저는 정말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쌤. 그래, 나야, 압둘라. 네 가족 지금 어딨어? 다마스쿠스 떠났지, 그치? 아내랑 아들은 다른 지역에 피신시켰어, 어젯밤에. 무슨 일이야? 야, 네 아파트 폭격 맞은 것 같아. 뭐?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 폭격을 맞았다니. 네 눈으로 본 거야? 확실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금 직접 가서 봐야겠어. 쌤, 안 돼. 야, 쌤, 너 거기 가면 죽어, 임마. 야, 쌤,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쌤? 안 돼! 어이, 거기 멈춰. 안 돼! 야 어디가? 거기 못 들어가. 야, 너 죽고 싶어? 지붕이 있던 자리에는 벌어진 구멍과 찌그러진 기둥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사실 같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모든 게 부서진 폐허 속에서 무언가가 제 시선을 잡아 끌었어요. 장난감 기차였어요. 그걸 집어들자 이틀 전 제 아들이 부드러운 카펫 위에서 이 기차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났죠. 저는 위를 올려다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 방이 폭격당한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그때 군인이 소리치면서 저를 이렇게 세웠죠. 일어나라고. 너 지금 여기 떠나야 돼. 지금 당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락한 집과 화목한 가정이 있었는데 다음 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폭격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죽었고 아내와 아들이 하루 먼저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국내 실향민이 됐어요. 그동안 이 말을 수없이 써왔는데 이젠 제가 그중 한 명이 된 거예요. 난민들을 위해 몇 년을 일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전 오만했어요. 전 난민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여보, 당신 괜찮은 거지? 우리 아들은? 거긴 안전한 거 맞지?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울지 마. 나 다친 데 없고 안전해. 그러니까 당신도 밥 잘 챙겨 먹고 또 전화할게. 그 당시 다마스쿠스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군인들이 도처에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그랬듯 묵묵히 내 일을 해나가기로 결심했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네트워크에도 참여했어요. 이 일을 시리아 정부가 알게 된다면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오랜 친구들 역시 이 네트워크에 참여했는데 3명이 체포되고 2명이 살해당했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했죠. 일이 없을 때면 저는 주로 허름한 피아노 바에 가서 맥주 한두 잔을 마셨어요.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 고통을 겪었고 누군가를 잃었죠. 바는 맥주 한 잔과 노래 한 곡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아흐메드가 제게 말했어요. 샘, 너 행동 조심해야 해. 그 사람들이 너에 대해 알고 있어. 네가 구호품 전달하는 네트워크 일원인 걸 안다고. 여기서 활동을 멈춰야 돼. 이러다 너와 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이제부터 검문소를 피해 다녀. 알았지? 저는 아흐메드의 말을 대충 듣는 척했지만 그때부터 전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넥타이도 매고 제일 좋은 셔츠도 꺼내 입었죠. 군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미소를 띠고 항상 공손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제 착각이었죠. 신분증 꺼내. 어디 가는 길이야? 어? 하는 대로 말 안 해? 하루에 6번 매일 신분증을 내밀 때마다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매일 차에서 끌려 나오면 총이 저를 겨눠요. 밀치고 모욕하고 또 협박하고, 만약 검문소에서 끌고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다시는 검문소 밖으로 걸어 나오지 못한다는 걸요.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총살된 적도 있어요. 바로 제 눈앞에서요. 전 지금까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짧은 순간에 악을 너무 많이 보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선하게 태어나고 결국에는 선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세상과 사람에게 믿었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결국 떠나야 했어요. 저희 큰 누나는 브로커를 통해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어서 배 타. 애들은 조용히 하고 혹시나 누가 질문하면 절대 대답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만 지어. 알았어? 좋아. 됐어. 큰 누나는 생판 모르는 남자를 남편인 척하며 브로커가 마련한 그리스에서 출발해 벨기에로 가는 비행기 편에 올라야 했어요.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부모인 척하며 차를 타고 엄마와 따로 이동해야 했죠. 괜찮아 얘들아. 차에 타. 엄마가 약속할게. 우리 금방 다시 만날 거야. 자, 얘들아. 이제 차에 타라. 문 닫고 이제 출발해야 해. 엄마가 약속할게. 안전할 거야. 이분들이 너희 돌봐주실 거야. 걱정 마. 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작은 누나는 두 딸과 리비아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피난을 갔어요.
작은 고무배였죠. 바다에서 12시간을 표류하고는 그 고무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때 작은 누나는 생각했대요. 아, 이제 죽는구나. 내 딸들, 내 예쁜 딸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작은 누나와 조카들은 가라앉는 고무배 위에서 서로 작별 인사를 했대요. 이제 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지금 우리 함께 있잖아.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무서워하지 마. 더 가까이 와봐. 더 가까이. 우리 아가. 다행히 저희 누나와 조카들은 익사하기 전에 구조됐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수영선수가 되고 싶었던 큰 조카는 그때 이후로 다시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운이 좋았어요. 가짜 여권을 만들어 이곳 스톡홀름으로 올 수 있었죠. 난민 허가가 떨어진 후부터는 구조선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제 누나와 조카 같은 사람들을 구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최악의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 이제 알아요. 시리아에 있을 때처럼 관리자가 아닌 단순 통역 일만을 맡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과도 다시 만났고 아메나 가족도 네덜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안심이 돼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회의감에 여전히 짓눌려 있었어요. 알아요. 우리는 떠나야만 했어요. 안 그랬다면 아메나는 죽었을 거예요. 제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겠죠. 하지만 목숨을 구한 걸로 끝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야죠. 의미 있게요. 건축가인 아메나의 아버지는 언젠가 부서져 버린 조국으로 돌아가 재건을 돕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미 잃어버린 예전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요. 부서진 건 집과 건물들 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에 산산조각난 희망과 꿈은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주 오래 걸리겠죠.